그럼 이제 여덟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마지막 아까 1 교시 때 음 오픈 API에 관련된 걸 했잖아요. 그럼 오픈 API 가지고 실습을 하는 거랑 밑에서 그리고 위에서는 오픈 API 말고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 캐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그를 이용해서 데이터 구하는 걸 할 건데 이게 캐글이 뭐냐면 우선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캐글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AI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고 AI 학습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AI 모델 같은 것도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가져오려면 오픈 API 말고 좀 다른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캐글을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캑을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 실습을 할 때 밑에서 이 오픈 API 키를 받아야 되거든요. 오픈 API 키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키 발급받는 것까지는 했죠. 1 교시 때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키가 받고 그걸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이제 미리 받아 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적당히 신청하고 그 키를 받아서 여기다가 인코딩된 키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직접 요 스트링에 넣을 거니까. 인코딩된 그, 키를 여기다 왜? 그 태그는 키 발급받는 것도 안 했어. 아니 그 캐글 키는 받자마자 사용 가능하니까 이거 미리 그래, 미안. 아 어 뭐 어쨌든 이거를 이제 미리 받아서 그 사용 가능하게 해 놓으시면 이따 실습할 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거 받는데 받아서 사용 가능해지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태그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로그인을 하시거나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우선 저는 제 구글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6 글자. 이미 똑같은 계정이 있다네요. 아무렇게나 따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키를 받아야 되는데 설정에 가서 밑으로 가다 보면 API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API 키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지금 2가지 부분이 있죠. 위에 거는 뭐 토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뭐 레거시 API 크레덴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이 위에 걸 쓰라고 하는데 아마 수업에서 밑에 걸 쓸 거기 때문에 만약 캐그를 쓴다면 밑에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업로드 하시면 돼요. 저는 새로 파일은 받았는데 이전 키가 있으니까 그 이전 키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키를 받고 그냥 이 파일을 올려놓으면 되고요. 이전 키를 받고 파일을 올려놓으면 되고 다시 이제 콜앱으로 돌아가서 이 파일을 올려놓으면 되고 이제 이거를 여기 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keg이라는 폴더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굳이 지금 옮기지 말고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짜져 있는 이걸 이용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캐그를 사용할 때는 꼭 이 .keg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자동으로 해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걸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하려면 이제 컴퓨터로 치면 커맨드 프롬프트에 캐그 데이터 테스트 다운로드 뭐저고 이렇게 해서 이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압축해제를 하면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가 커맨드 창에서 하는 거니까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콜에서 사용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는 사실 그냥 이미 있는 거를 빠르게 써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두 개는 이제 그거예요.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한 거고 어쨌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살짝 걸리는데 아무튼 데이터를 받아서 CSV 파일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 아까 이 라이브러리 케글이라는 라이브러리 케글 허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데이터셋을 받으면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링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케글허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나오고 아까 저희가 했던 CLI로 받는 방법이 나오고 뭐 그렇게 돼서 어쨌든 케글허브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셋을 파이썬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커맨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걸 압축 해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받든 이걸로 받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다운로드가 됐죠.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 CSV 파일을 파이썬에서 열 건데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리드 CSV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리드 CSV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이 데이터는 굉장히 어쨌든 제가 이거 공유를 제대로 잘 못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케그러브 여기 아까 그 사이트에 있던 스크립트 그대로 이용해서 하면 되고 그냥 이제 그거를 pandas.readcsv로 요 파일을 열면 된다라는 거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 봤을 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지금 CSV로 그런 데이터셋은 어떻게 열면 되냐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우선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요. 위에처럼 근데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그 다운로드한 곳에서 모든 CSV 파일을 열 거잖아요. 모든 파일을 열 거니까 거기에서 모든 파일을 찾아서 모든 CSV를 찾아서 그 파일을 열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파일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선 안 하도록 할 거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CSV 파일을 열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 위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코드를 딱히 짜지는 않을 거예요. 위에 거랑 거의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냥 케게로 다운로드 해서 뭐 CSV 파일로 있으면 판다스에서 리드 CSV라고 CSV가 아닌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그냥 판다스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으면 돼요. 그냥 그거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케글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사이트에서 웹사이트에서 보면 데이터셋 말고 모델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모델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델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AI 모델을. 그래서 그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냐? 우선은 여기 모델 다운로드라는 걸로 받을 수가 있고 모델 다운로드에다가 특정 모델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렇게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선 저는 중간에 종료를 하고 코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실습 말고 코드를 읽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대충 모델을 받았다고 할게요. 모델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모델 받았다고 하면, 어, 그러면 우선 이 모델에 대한 그 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딥시크의 오픈 모델을 받는 건데, 여기서 여기 가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이걸 쓰려면 요 모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델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 지금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냐면 아까 콜앱에 적혀 있었듯이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를 해요. 필요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걸 적당히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여기 다운로드 역시나 여기서도 이렇게 다운로드로 이렇게 캐글업 같은 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모델을 쓰는데 뭐 특정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검색을 하면 되고, 그거는 이제 각 모델마다 약간 잡다한데 어딘가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어쨌든 이 라이브러리는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즈랑 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설치를 하는 거고, 이거를 설치해서 뭐 특정 방법대로 가져올 수 있다.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모델을 가져오는 거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뭐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하면은 캐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캐글보다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이 높은 오픈 API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을. 먼저 아까 키를 발급받으라고 했잖아요. 키를 발급받는 거는 뭐 이 사이트 가서, 아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돼 있을 거니까, 물론 저는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지만 이거 활용 신청을 해가지고 키를 받으면 되죠. 저는 뭐 제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서 아까 그거를 다시 들어가서, 활용 신청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키를 사용을 할 거고, 음, 발급받은 키를 키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그러면 와이파이지를 가서 지금 인증키, 어, 어, 여기 가서 활용 신청에 승인된 거 들어가서 여기 일반 인증키를 사용하면 돼요. 이게 인증키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나와 있는 이유는 둘을 써야 하는 데가 달라서 그래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URL을 만들 때 직접 스트링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키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라이브러리에 파라미터 같은 걸로 이걸 넣었을 때는 디코딩이라고 붙어 있는 키를 넣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최종적으로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데가 많아요. 파이썬의 일반적인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도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넣으면 되고요. 넣으면 되고,
근데 저희가 쓴 건 지금 스트링을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코딩이라는 길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라이브러리를 거치지 않고 이 스트링 그대로 이제 웹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코딩 키를 넣어주고 실행을 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URL로 API를 날려야 되는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URL이랑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가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아냐? 이걸 어떻게 아냐면 여기 들어가서 뭐 참고 문서 이거를 읽어보시면 API 세부 내용이 나오고 아니면 여기 뭐 미리 보기에도 파라미터 리스트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 여기로 들어가서 웬만하면 문서를 읽어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웬만하면 리절트 타입은 JSON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XML보다는 JSON이 최신 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URL 만들고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에서 get으로 URL을 이용해서 가져오고 API 값을 거기서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아까 JSON으로 받았으니까 그 JSON으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 돼요. 아주 자주 안 되기 때문에 이 URL을 확인해 가면서 그냥 네, 이번엔 잘 됐네요. 약간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키를 받은 직후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는 여러 번 시도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를 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표로 바꾸거나 해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판다스에 있는 JSON Normalize라는 걸 사용하면 되고 어쨌든 URL을 가져와서 텍스트를 JSON 좀 로드 스트링으로 JSON 형태로 변경을 하고 JSON의 형태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위에 요거 API 결과물을 봤을 때 표 부분은 여기부터잖아요. 그러니까 표 부분에 이제 대괄호의 인덱스 연산자로 가져오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표 부분만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EDA를 해볼 건데 이거가 큰 것부터 정리해서 출력하라. 이게 0이 아닌 회사의 명칭을 모두 출력하라.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고 이제 그냥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회사 이름에 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되고 음 아니면 뭐 요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가 뭐 몇 이상인 거, 뭐 몇 이하인 거 이런 걸로 해도 됐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EDA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영상으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영상으로 듣고 계시면 지금 잠깐 멈추고 풀다가 이제 다 풀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이걸 저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요 변수의 값이 큰 것부터 정렬해서 출력하라. 아까 정렬하는 건 뭐였죠? 무슨 데이터 프레임에서 정렬하는 게 뭐죠? 솔트죠. 그게 정렬하려면 솔트 밸류즈 아니면 솔트 인덱스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솔트 중에서 여기 중 지금 요거는 표에 있는 인덱스가 아니라 값이잖아요. 값. 그러면 값에서 지금 요거 순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솔트 밸류즈를 이용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 실행 안 했구나. 네. 뭐를 가져오면 지금 요거가 정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스트링처럼 취급이 된 거죠. 타입이 안 맞습니다. 타입이 안 맞아서 정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이 JSN 노멀라이즈로 불러오면 얘네가 스트링이에요. 전부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부 스트링이라고 그랬잖아요. info를 이용하면 해석할 수 있죠.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취급되는 거 보면 아마 오브젝트 중에 스트링일 거예요. 그러면 s 타입을 쓰면 되겠죠. 지금 세 개, 네 개. 요거를 정수로 바꿀 수 있을 건데 뭔가 얘랑 얘는 정수로 바꾸는 게 그렇게 처리 유리할 것 같지 않죠. 얘는 지금 날짜고 얘는 뭔가 크기 비교용이 아닌 것 같은 숫자니까 이 두 개를 숫자로 바꾸면 되겠죠. 이름도 카운트고. 그러면 두 개를 숫자로 바꿔봅시다. .s 타입 정수로 이러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원래 있는 거에다가 원래 있는 거에다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고 다른 거 pfst 뭐 어쩌고라고 돼 있는 것도 똑같이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트로 바꿨으면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정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것부터 정렬을 출력하라니까 지금 여기는 작은 것부터 붙어 있죠? 작은 것부터 했으니까 여기 수많은 이거 좀 그 파라미터 중에 ascending 은 true를 하면 되겠죠. ascending은 false. 네, 이러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이글 0이 아닌 회사의 명칭을 모두 출력하라. 이것도 이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러면 지금 true, false로 된 것만 나오잖아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했을 때 그럼 여기서 가져와야겠죠, 원래 데이터를. 근데 이러면 모든 열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이름 stck 뭐 컴퍼니 네임 그래서 이름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EDA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오픈 API에서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걸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결국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느냐가 중요하고
결국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하는 게 그냥 이전에 하던 여러 가지 함수랑 이런 거 이용해서 EDA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타입이 전부 스트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S타입으로 타입을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캐글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타입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일반적인 EDA 할 때 스텝처럼 인포를 보고 인포나 디스크라이브 같은 거를 보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하는 과정은 지금 7차시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이랑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이거 외에 딱히 실습에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니, 지금 끝낸다고? 뭘 더 해야 돼? 그래, 뭐 캐글 API 쓰는 거 설명했으면 EDA를 좀 해볼까? 근데 데이터를 너무 안 좋은 걸 받았는데, 그러게. 그래, 뭐 캐글 API 쓰는 거 설명했으면 다 설명한 거지. 그래. 아, 뭔가 여기서 좀 그렇긴 한데, 어, 아니면 그 앞에 모델 쓰는 거 넘어가지 않았어?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는데 오래 걸리고, 좀, 음, 여기서 이거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맞아. 사실 넘어가긴 그것도 했어. 그냥 넣어둔 거긴 해. 이거보다는, 근데 지금 데이터셋 같은 거를 좀 연습을 할 데이터셋 같은 걸 좀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좀 썼던 거를. 그러면, 어, 이전에 썼던 모델 같은 거, 데이터 같은 거를 아마 다 CSV 형태로 받았을 텐데, 그것도 다 캐글이랑 오픈 API 같은 거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캐글에 들어가서 데이터셋 들어가면 데이터셋이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사실 쓸만한 데이터셋 찾는 게 어렵잖아요. 이 사이트를 그럼 좀 어떻게 써야 되냐? 저희가 원적으로 배운 건 CSV나 JS 정도겠죠. 이 두 개로 돼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쓰고. 그리고 유저빌리티 레이팅 이런 거를 좀 보면 좋아요. 이런 거랑 뭐 높게 하고 파일 사이즈도 뭐 용량이 작은 걸 찾는다면 작은 걸 찾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좀 좋은 데이터셋이 일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은 사실 약간 저희가 EDA 같은 걸 연습하거나 할 때 쓸 데이터셋은 아니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서 약간 이 필터를 이용해서 음, 이런 것들 대회들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받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마 좀 좋은 걸 좀 좋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코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케이글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아마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 프로젝트 같은 거는 음, 주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픈 API 같은 데서 한 개를 무조건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마 여기 이런 데서 무조건 한 번은 받게 할 텐데 역시나 이것도 확장자가 JSON이나 CSV인 걸 무조건 사용을 하고 아마 API를 쓸 거면 웬만하면 JSON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
API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데이터를 찾았는데 이제 되는지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며칠 뒤에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데가 굉장히 좀 데이터가 잘 구하기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찾았으면 테스트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딱히 오늘 새로 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음, 사실 실습으로 하는 거는 진짜로 URL 만들어서 불러오는 거 정도니까, 이 정도로 실습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